엄청난 대책이 나왔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던 거, 보유세 강화해라, 공급 늘려라, 임대사업자 혜택 해제해라, 이렇게 크게 의견 나오는 거 3가지인데 일부분은 거의 적용됐죠. 그래서 이번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들과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시가 나왔었죠. 이번에 가장 강력한 건 뭐예요? 다주택자,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 플러스 수요 감소. 어떤 내용들이 있냐?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해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확대된다. 국민주택에서는 25%로 확대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15%, 7%. 무주택도 무주택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시세 차익을 올리고 1216 이전이랑 617 이전에 미리 다 팔아버렸던 사람들, 혹은 913 직전에 팔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팔고 나서 지금 무주택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혜택도 받을 수 있죠. 무주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예 여태까지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던 사람들, 생애 최초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실시해서 내 집 마련을 돕겠다, 이런 얘기죠.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돼서 120%의 맞벌이 130%였는데 생애 최초의 경우는 130%의 맞벌이 140%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생애 최초의 경우는 혜택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취득세 감면 1억 5천 이하는 100% 감면, 1억 5천에서 3억 원, 수도권의 경우 4억 원일 때 50% 감면이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10월에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 이야기를 하겠다. 실수요자 부담 경감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층은 어디다? 생애 최초. 거기서도 생애 최초 신혼부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라고 보면 되죠. 거기다가 지금 3기 신도시 내년에 9,000호가 사전 청약한다고 했는데 이거 3만호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공공택지 확대해서.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대출 많이 받아서 살 때가 아닌데 하도 사다리가 끊겼다 하니까 완화가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연소득 8천이고 생애 최초의 경우 9천까지 조금 더 완화해준 거죠. 또 이번에 이야기 많이 나왔던 잔금대출,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70%였는데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40%가 되었다, 잔금이. 그러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었으니까 40% 받아도 됐더라.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분양가 한 8, 9억 뭐 이 정도 했었는데 입주할 때 막 14억, 15억 하니까 40% 받아도 충분했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안 되죠. 분양가에 비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떨어질 거 걱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잔금대출에 대해서 완화해주겠다. 어떻게? 규제지역 변경 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변경 전 대출 규제로 적용하겠다. 무주택자나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대출 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하다. 전월세 자금 지원, 대출 금리 인하.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부동산 시장을 알아볼 때부터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들이 올린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작년 말 이때쯤에는 30대 수요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 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전세 금리 인하 0.3%포인트 정도 인하한다. 자, 그리고 전월세 자금 지원 역시 이자 경감한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공급 확대한다. 내년에 계속 공급 부족 하는데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계획이 엄청나게 늘었죠. 뭐 한 7만호 뭐 이 정도 얘기 나왔었는데 11만 6천호로 엄청 늘었죠. 내년에 공급 부족 이야기하던 사람들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음에 3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상향한다. 왜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서울 용적률을 상향을 안 하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빈택지죠. 그러니까 많은 공급이 들어올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어떻게 되냐? 재건축 수익성이 높아지죠. 재건축 아파트 오르게 되겠죠. 사실상 지금 재건축 수익성 그렇게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도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호도에서 가격이 오를 거란 말이죠. 이게 신축으로 퍼지고 구축으로 퍼지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을 하게 되면은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지 공급 부족을 해결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고 3기 신도시로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도시규제 완화 통해서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하고 공실 오피스 등 활용하겠다. 자, 공급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규 공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근 10년간 아파트 분양하면은 그 중에서 51%를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이 나오는 거죠.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다주택자들이 먼저 다 사버렸어요. 사버리고 비싸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나온 거죠. 결코 지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투기 수요들이 집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4%에서 6%로 1.5배 오르는 거죠. 사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중과 최고세율이 6% 적용하고 법인의 경우 6.17 때 법인 4% 적용한다고 해서 엄청 세다고 그랬었죠. 1100만원 내던 게 5400만원 플러스 알파, 492만원 내던 게 1308만원 플러스 알파. 이게 언제 기준이다? 4% 기준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6%로 되면은 거의 곱하기 1.5배 정도 하면 되겠죠. 400만원 내던 게 500만원 내던 게 거의 한 6천만원 돈 내야 된다. 다주택의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1주택의 경우는 법인 세율 그대로 3%죠. 자, 그래서 법인 최고세율은 법인의 경우는 최고세율인 6% 적용하기 때문에 다주택일 경우는 6.17 때 나왔던 것보다 1.5배 정도 낸다. 거기다가 핵심은 뭐다? 세부담 상한이 없습니다. 세부담 상한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주택, 2주택 경우 200%, 지금 현행까지 200%였죠? 그러면 요거 해봤자 100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10배 나오더라도 10배 그대로 적용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다주택자들 매물 빨리 내놔라. 다음 종부세 적용 전까지. 지금 계속 보유세 지금도 뭐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한 거고, 어느 정도 되냐면 6%라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서울이나 이런 데에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연마다 억대 돈이 나온다. 여기다가 0.5배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되는 거 뭐예요? 공시가격 또 올릴 거잖아요. 10월에. 더 현실화 할 거죠. 지금도 아직 현실화율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율 올리고 현실화 더 하면은 나온 돈이 진짜 억대가 나올 것이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그러니까 매물을 빨리 처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단기 양도차익 환수. 자,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 세율에서 60%로. 원래는 50, 40이었죠. 계획된 거는. 그런데 12, 16대 50, 40으로 계획했는데 바꿔버렸다. 70, 60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 2주택 그리고 3주택은 30%포인트로 양도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 인상하였다. 자, 그러면은 최고 얼마까지 나올 수 있어요? 72%까지 나올 수 있다. 거의 안 남죠. 왜냐? 요거 28%인데 일단은 복비 빼야 되고 뭐 양도세 내는 것도 있고 뭐 대출이자 그동안 낸 보유세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거의 안 된다. 지금 핵심은 세제니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 남는 게 없는데 그럼 누가 팔겠냐 라는 거죠. 양도세 강화는 일단은 사지 말라는 거죠. 강화할 거니까 사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 언제 적용돼요? 21년 6월 1일까지. 즉 5월까지 빨리 팔아라. 그러니까 방법이 나온 거죠. 양도세를 줄여야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투기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면은 그때라도 팔고서 불로소득 많이 남기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투기 수요들에게 불로소득이 더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 자금이 어디로 다시 흘러갔느냐? 다시 다른 곳에 흘러 들어가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풍선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팔았을 때 많은 불로소득을 남기지 않게 하되, 그런데 그러면 매물을 안 내놓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팔면 더 강화할 거다. 안 팔면 더 강화할 거다. 언제까지 팔아라? 내년 5월까지.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매물은 누구 매물이겠다? 법인 매물이죠. 법인 매물이 언제 많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올해 12월까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5월까지 또 많이 나오겠다. 올해 12월까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내년부터 법인 부동산 양도세가 10%포인트 오르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올해 내로 팔 빠지겠죠. 그래도 좀 더 버텨보겠다 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 내놔야 된다. 왜냐? 보유세가 6%포인트로 인상됐으니까. 그러면 또 요거 끝나고 내년 5월 끝나고 이렇게들이 또 오른다. 또 오를 것이다. 절세 매물 끝났다. 그러면 또 뭐 나오겠죠. 그 상황까지 또 안정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은 더 강력하게 나갈 것이다. 차라리 그냥 집값 더 올리지 않고 자꾸 유도하지 않고 가만히 냅뒀으면은 양도세 저 정도에서 끝낼 수도 있었는데 자꾸 거기서 뭔가 더 유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득 보려고 했다가 더 큰 규제 맞고 피 보는 거죠. 지금부터 5월 말까지 팔아야죠. 최소.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리고 자, 취득세를 올리는 거는 100% 투기 수요 차단이죠. 언제? 지금 4주택 이상부터 4%였는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고 법인은 1에서 3%에서 바로 12% 된다. 서울 뭐 중위 가격이 9억이라고 우기니까 그럼 9억짜리 집을 사면 얼마 내야 돼요? 1억 800 맞죠? 1억 돈이 취득세로 나가니까 엄청 강력한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다주택자가 빠져나가는 방법이 첫 번째는 증여. 그렇죠. 증여는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증여세도 안 내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자금출처 계획서를 통해서 편법 증여를 막았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 언제 막혔어요? 6.17
그리고 710 막힌 거고, 네 번째로 빠져나가는 게 신탁이었다. 신탁은 2014년에 신탁 부동산은 신탁이 가진 걸로 신탁의 주택수로 넣었는데 이거를 다시 개인의 주택수로 넘기겠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번 정책으로. 그래서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한다. 보유세 납세자. 그러면은 3주택, 4주택, 5주택, 다주택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다 신탁에 넘겨버리고 자기는 1주택만 내고 있었는데 요거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임대사업자든 법인이든 신탁이든 다 몰아가고 있는 거고 그쪽으로 토끼몰이 하고 있으니까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거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지. 아직 정책 적용 안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들어갔죠. 그리고 법인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배제된다. 법인은 이제 아주 죽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현행의 경우 그 단기 임대와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한다. 즉 4년, 8년은 폐지한다. 뭐만 남긴다? 10년짜리만 남긴다. 핵심은 뭐냐? 이거 임대사업자 언제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2017년 12월에 많이 나왔죠. 단기 임대가 장기 임대 전환도 불허하고 신규 등록도 폐지한다. 다시 임대사업으로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2021년 12월에 내놔야 되죠. 이 단기 임대 사업자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 적용받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랑 종부세, 합산과세 적용받게 되죠. 내년 12월부터.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청구 하겠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문제는 내년부터 계속 강화되죠. 자, 첫 번째, 내년 6월부터 양도세 강화되죠. 어차피 그 임대사업자 하던 사람들은 단기 매매는 아니니까 1년, 2년 이거는 적용 안 받겠죠. 10%포인트 올라가죠. 언제 팔아야 돼요?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4년짜리. 특히 2017년에 4년짜리 임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차라리 올해 말이나 내년 5월까지 자진해서 취소해서 빨리 팔려는 지금 현행 단기 임대 사업자들이 많을 것이다. 소급 적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헌법 빼고 웬만한 건 다 통과한다고 그랬죠. 헌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이번 정부에서 했고 그것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알아서 자진해서 취소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장기 임대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둬야 되죠. 어차피 다음 정부 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일단 버틸 수는 있어도 첫 번째는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갔었고 정확히 조사해서 5% 상한을 어겼다든가 다른 불법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돌려주지 않는다. 반환금을. 그런 경우 또 혜택 환수해가지고 원위치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하는 거는 안 되지만 9.13 이전에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혜택은 물론 유지되지만 알아서 취소하게 만들려는 정책인 거죠. 특히 가장 강력한 거는 앞으로 임대료 상한이라든가 보증금 위반항 같은 경우에 혜택 환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전수 조사해가지고 매년 정리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서 내실화하겠다. 여기서 많이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추진될 수 있겠다. 언제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거기다가 또 그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유형에 의해서 적용 중인데 모든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한다. 일부에 가능한 거에서 이제는 빌라건 다가구건 뭐든 간에 다 보증가입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전혀 강화 안 된 게 아니다. 자, 그리고 12, 16대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집 팔아라. 그러니까 안 팔고 있죠. 고위공무원들 혹은 국회의원들. 자,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남기영 무주택 하려고 하고 이게 기재 차관도 1주택자 전환 중이고 매매 합의했고 얼마 전에 노영민도 반포집 내놨죠. 반포집 내놓고 청주집은 팔았죠. 저 사람들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안 팔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 똑같이 맞추진 않지만 결국에는 다 팔게 내놓는 거죠. 먼저 모범 보여라. 결론은 지금 다주택자들 죽었다죠. 결론적으로 지금 법인 강화했고 임대사업자 매물 나오게 했었고 그 다음에 신탁 강화했죠. 다주택자들 매물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취득세 강화랑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들 투기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은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니까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당연히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공급 부족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